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구왕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른 아침에 저도 나오려고 되게 힘들었는데 모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위경골 절골술, 우리 HTO라는 건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바른세상병원에서 근무하면 인공관절이다, 관절경이다 이런 것들은 알기도 쉽고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험도 하고, 근데 근위경골 절골술 이거는 의사들도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어떤 수술인지. HTO 이런 수술인데 이 수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쉽게 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상 하지 정렬이 중요합니다. 정상 하지 정렬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각선미가 이쁜 다리입니다. 각선미라고 하면은 방금 뜻을 찾아봤는데 이쁜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왜곡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이쁜 다리를 각선미가 좋다, 뭐 매력적인 다리 이런 게 뜻인데, 우리 다리가 이쁜 다리를 보통 뭐 어떤 다리라고 해요? 다리가 일자로 쭉 뻗은 다리를 이쁜 다리라고 하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다리들, 오다리나 X다리가 각선미가 이쁘지 않은 다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옷차림이 얇아지면 반바지나 치마,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다리가 심하거나 X자다리가 심한 남자들도 반바지나 다리가 드러나는 옷들을 입기를 꺼려하는데, 이 다리가 보기에만 어, 예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에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오다리 내반 변형이 진행되면, 우리 오다리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오다리나 X자다리가 각선미가 예쁘지 않은 다리인데,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은 오다리 X다리가 동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이 오다리 X자다리 이런 관절의 각선미 문제는 동양인들에게 많고, 특히 같은 동양인 중에서도 일본인들은 X자다리가 흔한데 한국인들은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좌식 문화가 있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양반다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X자다리가 좀 더 흔한 반면에 양반다리를 주로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오다리가 흔합니다. 이렇게 오다리 내만 변형이 되면은 지금 보면은, 자, 뭐 영상학과 선생님들이나 수술방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이쪽이 오른쪽 다리, 이쪽이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는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은 무게중심선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반면에, 오른쪽 다리는 이 똑같이 무게중심선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으로 내렸을 때 무릎의 안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은 편마모가 오는데, 무릎의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못 지나가고 안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음, 요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이 왼쪽 무릎은 무릎의 무게중심선이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오른쪽 무릎은 무릎의 무게중심선이 안쪽을 지나가게 되죠. 이 안쪽을 지나가게 되는 게 원래 오다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오다리가 살짝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상 하지 정렬에서도 오다리가 없었을 때도 무릎의 무게중심이 5대5로 지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60%가 실리게 돼요. 그래서 걸을 때 우리 무릎의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를 못 지나가고 안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한쪽으로 편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안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안쪽으로 진행되는 게 점점점 오다리가 심해질수록 더 가속화되고, 오다리가 심해질수록 관절염도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고 어, 생기기 때문에 이 오다리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 내가 오다리인가 아닌가를, 뭐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오다리인가 아닌가, 제일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로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발까지 다 찍어보는 거지만, 우리가 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가락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발목을 딱 모으고 섰을 때 발목이랑 무릎이 딱 붙으면, 저도 살짝 하나 정도는 떨어져요. 근데 딱 힘을 주면은 붙어요. 힘 안 주고 편하게 섰을 때 딱 붙으면은 이게 일자다리라고 보고, 살짝 떨어진다 이러면은 오다리. 그리고
이걸 붙였는데 무릎은 붙는데 발목이 떨어졌다. 이걸 엑스타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다리를 붙이고 섰을 때 우선 오다리 진단법이에요.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거는 약한 오자다리. 증상이 없으면 지켜봐도 되고 증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뭐 2개, 3개까지는 초기 오다리, 그리고 4개 이상 들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오다리라고 보셔야 되고 병원을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모두 다리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오다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증의 오다리는 손가락이 뭐 2개, 3개까지 들어가거나 통증이 경미하다면 그냥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근위경골 절골술은 이제 통증이 심하고 관절염이 진행돼서 저기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무릎 안쪽에 뼈랑 뼈가 거의 다 있죠. 이거를 무릎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주는 수술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내가 그럼 걸을 때 좀 바깥으로 걸으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걸어도 안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교정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한의원에서 교정 치료 받으면 된다 그랬다.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오자다리를 어떤 교정이나 내 자세로 바꿀 수는 없고 한번 진행된 오다리는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염이 있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오다리 있던 걸 약간 똑바르게 아니면 X자다리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이런 계산을 다해서 합니다. 이게 삼각형 이등병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에 지나가던 선을 무게중심 선을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옮겨주는 거를 이 뼈를 벌려서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수술하는 과정인데 뼈에 금을 그어서 타겟 포인팅을 잡고 얼마나 벌려주느냐 이 뼈를 벌려서 다리를 교정할 건데 그 교정하는 각도를 아까 계산했고 그만큼을 벌려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고 이 벌어진 부분에는 골 이식, 보통은 동종 골 이식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떼는 게 아니라 동종에서 가지고 온 만들어진 제품을 이식해서 그 공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럼 보통 한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뼈가 다 채워지고 하나의 뼈로 되면서 이 다리에 정렬이 바뀌게 되는데 이 수술한 케이스들을 보면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케이스입니다. O자다리가 있었던 무릎이 약간은 가운데보다 X자다리로 변해 있고 이 X자다리로 변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뼈랑 뼈가 닿았던 부분이 여기 보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 통증이 뼈랑 뼈가 닿아서 생기는 건데 이 뼈랑 뼈가 닿았던 부분이 벌어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걸음걸이도 O자다리에서 일자다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무릎 수술하신 분도 보면은 이렇게 왼쪽 무릎이 아까 반대로 오른쪽 무릎처럼 뼈와 뼈가 완전히 닿아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이 빠지면서 안쪽이 벌어지는 이쪽 사진은 보기만 해도 무릎이 많이 아파 보이지 않나요? 뼈랑 뼈가 닿아 있으니까. 근데 저쪽 사진 보면은 뼈랑 뼈가 벌어지면서 그냥 봐도 이제 안 아프겠구나. 우리가 어디 뒤꿈치 같은 데 다쳤을 때도 이렇게 걸으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으면은 안 아프죠. 거기에 닿질 않으니까. 여기도 뼈랑 뼈가 닿았던 게 벌어지면서 통증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면 수술이 끝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에 O자다리는 내측의 관절염과 반월상 연골파 파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많이 알다시피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서 안에 연골판을 다듬어내든 아니면 봉합을 하고 무릎 안에 연골이 달아있는 부분에 연골 재생술을 하는데 예전에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해서 이 뼈에 구멍을 뚫어서 지금 4번째 사진 보면은 이 연골이 없는 부분에 구멍이 하나 보이나요? 여기 있는 건데 요거 이렇게만 뚫어놓고 거기에서 골수가 나와서 연골로 분화하고 연골이 재생되는 거를 그런 효과를 노리는 수술인데 그 수술만 했을 때는 연골 재생의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수술하고서 절골술하고서 인공관절 수술을 뭐 10년이나 15년 뒤에 하셔야 돼요.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었고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 카티스템이란 줄기세포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 연골 재생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굉장히 고가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면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절골술과 이런 줄기세포를 동시에 했을 때 인공관절을 할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요즘 환자들한테 이 수술을 받으면 이제 환자분은 평생 인공관절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논문에 나오는 거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인공관절로 안 하고 쓸 가능성을 한 80%까지도 보기 때문에 뭐 대부분 환자들에서 수술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관절염이 심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는 거고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환자들의 관절염이 인공관절할 정도로 심하진 않으나 내측을 국한돼 있고 그리고 오다리가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2주를 있고 이틀째부터는 CPM이라고 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양쪽 무릎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발 짚고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물론 목발을 짚고 걷지 않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에서 60대 환자분들은 이 걷는 게 목발을 짚고 완전히 체중 부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 삼아서 걷고 다니라고 하고 그리고 보조기는 2달까지 하고 효과가 빠른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뼈가 벌어진 부분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돼야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8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뒤에 인공관절 이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해야 되나요 하면은 제가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 중에서 인공관절을 안 해도 평생 이 수술 하나만으로 쓸 수 있는 환자들에게 이 수술을 권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굳이 인공관절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